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국토해양부가 내년도 업무 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보금자리 주택 15만 가구 등 주택 45만 가구를 건설하고 대중교통 활성화와 교통복지 증진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열고 여권 수수료를 2013년부터 2,000원씩 내리고 국립대 입시 전형료도 인하하는 등 각종 행정 수수료를 낮추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중소기업 연체율이 2008년 말 금융위기 수준으로 높아지면서 시중은행들이 내년에 중소기업 대출 금리를 줄줄이 내리기로 했습니다. 북한은 내일 오전 평양 금수산 기념궁전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연결식을 갖고 모레는 김일성 광장에서 대규모 추도 대회를 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일부 최은정입니다. 큰 변동 없이 편안한 연말을 맞이하는 듯 싶었던 국내 증시가 오늘 장중에 갑자기 고점 대비해서 50포인트나 급락했다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지만 변동성을 나타냈던 건데요. 오전 중 크게 출렁였던 증시는 낙폭을 모두 만회하지 못한 채 현재 코스피가 1%대, 코스닥 2%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중국군의 북한 파병설, 증권사의 주문 실수설 등 여러 가지 추측이 난무했었는데요. 방위산업주들이 일제히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유야 어찌됐던 간에 하방에 대한 매수 대기 세력이 그다지 튼튼하지 않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또 공격적인 대응은 아직까지는 무리겠다라는 생각이 든 그런 하루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지금 시장 상황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장 마감을 한 1시간 정도 앞두고 있는데요. 시황센터 연결해서 자세히 듣겠습니다. 네, 여기는 시황센터입니다. 뉴욕 증시와 유럽 증시가 크리스마스 휴일로 휴장한 가운데 별다른 일정이나 이벤트 없이 국내 증시도 혼조세를 나타내는 모습인데요. 12월 27일 코스피 현재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수급 주체 간 매매 공방이 벌어진 가운데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다가 현재는 0.9% 하락하면서 1839선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장중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1856선에서 강보합으로 장을 출발했지만 이내 약세로 돌아선 뒤에 장 초반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었죠. 오전 10시를 넘어서면서 한때 지수가 갑자기 하락으로 방향을 틀어 2% 이상 급락하면서 장중 1810선까지 빠지기도 했는데요. 지수가 급락한 데에는 여러 가지 루머가 돌고 있지만 선물 주문 실수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낙폭이 빠르게 회복되면서 현재는 1839선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네요. 자세한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초반부터 프로그램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지수 상승에 힘을 가하는가 싶었는데요. 현재는 방향을 틀어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200억 원 넘는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네요. 외국인이 4흘 연속 매수 우위 기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이요 600억 원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고요. 기관도 장 초반 매도 우위를 보이다가 현재는 매수세로 전환했습니다. 기관은 710억 원 정도 매수하고 있네요. 반면에 개인은 꾸준하게 매도 우위를 보이면서 680억 원의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하루 만에 소폭 상승세로 돌아서는가 싶었는데요. 현재는 2%대로 낙폭을 재차 늘리면서 490선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장중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강보합으로 출발한 코스닥 지수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에 장중 반락하면서 약보합세로 전환했는데요. 하지만 오전 10시를 넘어서 외국인의 매도 규모가 커지자 488선으로 급락했습니다. 이후 지수는 하락폭을 다소 만회하면서 490선을 웃돌았는데요. 오후 들어 낙폭을 재차 벌이면서 현재는 급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세한 수급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관과 외국인이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230억 원, 기관이 120억 원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고요. 개인은 560억 원의 매수세를 보이면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환율 흐름입니다. 현재 환율은 어제보다 1원 50전 상승한 1,156원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환율은 시장이 크리스마스 연휴로 휴장한 영향으로 전일 종가 수준인 1,155원에서 거래를 시작했는데요. 내고 물량이 출회되면서 곧바로 반등해 1,151원 선까지 저점을 낮추는가 싶었는데 코스피가 급락하면서 또 북한 관련 루머 등으로 순간 반등하면서 1,160원 선까지 고점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재차 반락하면서 다시 반등했죠. 1,156원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업종별로 대부분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세계 IT 분야 5위에 진입했다는 소식에 현재 0.4% 상승하면서 107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0.4%의 약세를 보이면서 21만 3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기아차도 3% 가까이 하락하면서 현재 6만 5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현대중공업 역시 2% 넘게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6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한국전력도 1% 넘게 하락하면서 현재 2만 5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KB금융은 강보합권에서 3만 7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SK이노베이션이 2% 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현재 14만 5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S-오일 역시 약세를 보이면서 106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KTNG도 2% 넘게 하락하고 있네요. 8만 1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이 3% 가까이 하락하고 있네요. 3만 4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CJ홈쇼핑도 2% 가까이 하락하면서 현재 25만 4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메디포스트와 안철수 연구소도 현재 4% 넘게 7% 가까이 급락하면서 현재 메디포스는 17만 4천 원에, 안철수 연구소는 12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포스코 ICT도 3% 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8,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CJ E&M도 3% 넘게 하락하면서 현재 3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시젠입니다. 7% 넘게 급락하고 있습니다. 현재 2만 1,000원에 거래가 진행되고 있고요. 젠백스 역시 2% 넘는 하락세를 보이면서 3만 5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네요.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김혜선이었습니다. 예, 애널리스트 마감 전략 자보입니다. 여의도로 가볼게요. 현대증권 투자 컨설팅 센터의 오온수 연구원을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졸다가 뒤통수 맞는 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연말 장세 좀 편안하게 상승 쪽으로 무게감을 실는 분위기가 아니었나 싶었는데요. 오늘 장중에 급락이 나왔었어요. 시장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네, 일단 2011년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3년업일 남겨놓고 있는데요. 독일을 비롯해서 미국 등 주요국 정상들이 일단 연말 휴가를 떠난 상황이고요. ECB도 1월 12일 유럽중앙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월 통화정책 회의를 여는데 1월 12일 통화정책 회의 때까지는 특별한 공식 일정이 없기 때문에 일단 내년 초까지도 어떤 경제 이벤트라든지 정책 이벤트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를 반영하듯이 이제 거래대금도 3조 원대를 기록을 했죠. 오늘도 역시 좀 한산한 모습인데요. 특별한 반응성을 보이기보다는 좀 극심한 투자자들의 눈치 보기가 좀 반영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 오전에 보셨지만 지속 한때 2% 넘게 밀리는 모습이 나왔었죠. 출렁거림이 나왔는데요. 아무래도 거래 부진을 이용한 변동성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에는 이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루머들이 돌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중국이 북한에 이상 기류가 발생했을 때 어떤 파병을 검토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라든지 그 중에 좀 신빙성이 높은 것은 주문 미스. 그러니까 선물 매도와 현물 매수를 주문을 내야 되는데 선물 매도, 현물 매도 동시 실행이 되면서 시장에 충격이 닿다. 이런 어쨌든 이것이 사실이건 아니건 간에 지금 시장에서 크게 동요할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환율 시장이라든지 다른 해외 증시 역시도 시장에 어떤 큰 흐름, 어떤 큰 변동성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제 거래량이 좀 감소한 가운데 어떤 거래 부진을 이용한 변동성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장중 급락은 해프닝이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셨고요. 거래가 부진했기 때문이었다 또 말씀을 하셨는데요. 통상 매 1월에는 주식시장이 좀 강세장을 보이지 않았었습니까? 2012년도 1월에는 지수 상승을 좀 기대해도 되는지 좀 의견 여쭤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1월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월 효과라고 해서 계절적 일회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특히 이제 여기에 좀 더 힘을 실어주는 거는 미국의 지표가 좀 호조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인데요. 미국의 소비는 지난 블랙 프라이데이에서 이제 서프라이즈가 나온 이후에도 소비자 심리 지수가 여전히 좀 개선되는 흐름이 나왔고요. 이와 관련돼서 또 국내 IT 같은 경우에는 또 상승세를 이어갔죠. 소비 이외에도 다른 경기 지표도 좀 개선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용 지표 같은 경우에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지금 3주 연속 하락을 한 상황이고요. 주택 지표는 지금 거래량이 늘면서 착공 건수도 지금 증가하고 있는 한마디로 바닥 수준을 좀 확인하면서 훑어오면서 이제 올라오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물론 이제 소비 심리가 회복되더라도 이제 소득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 점이 좀 부담이고요. 기업들의 설비 투자도 좀 둔화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계속 우려하는 바는 내년 초가 아무래도 이제 유럽 상황이 이제 본격화되는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을 좀 더 그 유럽 재정위기 한파 속에 좀 더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그렇다고 본다면은 1월 효과에 대해서는 약간 기대감을 낮춰서 좀 접근하시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말씀하셨듯이 연초 변수라고 하면 유럽 리스크가 될 수 있을 텐데요. 연초 유럽 변수를 좀 정리하자면 어떻게 정리가 될까요? 네, 유럽 변수는 두 가지입니다. 이제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한 가지는 국채 만기죠. 재정위 국가들의 국채 만기가 2월과 4월 1분기 정도에 이제 대부분 집중이 돼 있다는 게 이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또 신재정 협약을 둘러싼 3월까지 EU 정상회담이 좀 합의를 이끌어내야 되는데 여기서 합의되기까지 어떤 마찰함이 좀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유럽중앙은행이 지난주에 이제 장기대출 프로그램 LTRO를 가동을 하면서 민간금융 시장에는 좀 단비가 내렸죠. 그래서 단기채 위주로 금리가 좀 안정이 됐다면은 아직까지 그 장기물 같은 경우에는 고금권입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10년물 국채 금리가 여전히 7%에 근접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부담 요인이다. 두 번째로는 국제 신평사들의 공세 여부인데요. 이미 각 그 주요 3개사 신평사들이 유로존 핵심 국가에 대해서 등급 강등을 이미 예고를 한 상황이고요. 피치 같은 경우에는 1월 말까지 발표를 하기로 했고, 무디스는 1분기, 그리고 S&P는 대략 한 1월 정도에는 아마 이제 발표를 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유로존 핵심 국가, 특히 이제 프랑스에 대한 등급 강등 여부가 좀 시장에 좀 관심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이달 28일과 29일에 이탈리아 국채 발행이 예정이 돼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좀 어떤 점에 포커스를 두고 판단해 보면 좋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뭐 국채 금리가 거의 이제 그 10년물 국채 금리가 7%에 육박하긴 했는데 예. 물량 자체가 크진 않기 때문에 뭐 저는 이게 별다른 허들은 되지는 않을 거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시장을 연말까지는 좀 횡보하는 흐름으로 좀 예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발행 금리가 관건일 텐데요. 물량이 크지 않기 때문에 시장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셨습니다. 자, 이제 종가가 어떻게 나올지 많은 분들이 또 관심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 개장 이제 막판 폐장을 40분 정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막판 전략 좀 짜주십시오. 예, 그래서 일단 이번 주 흐름은 좀 횡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그 특별한 경제 이벤트가 없기 때문에 일단 횡보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1월 효과를 말씀을 드리면서 약간 좀 어떤 좀 보수적인 포트폴리오가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통상적으로 12월 달에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되면서 대형주가 강세를 보이고, 그리고 1월 달에는 다시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면서 중소형주가 아웃퍼폼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중소형주가 아웃퍼폼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그나마 이제 미국 경기 모멘텀이 어느 정도 유효한 IT라든지 경기 소비재 업종, 이들 업종 위주로 해서 어떤 중소형주 쪽에 어떤 접근 전략을 세워나가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현대증권 투자 컨설팅 센터의 오은수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5인 5색 전략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5분의 투자 전략 색깔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예, 5분의 의견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오늘장 전략에 대한 의견을 주신 건데요. SK증권 종로지점의 김민수 차장님께서는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 프로그램 배도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관망하는 게 맞겠다. 보수적인 입장을 내비치셨습니다. 하나대투증권 도남동 지점의 최종대 차장께서는 변동성을 확대해서 대형주를 분할 매수하는 게 맞겠다. 계속해서 일주일 내내 이 같은 의견을 좀 주고 계시고요. 알바트로스 투자자문사 리서치 부문의 신승용 대표께서는 금일시장의 화두는 일단 배당이다. 배당을 받으려면 오늘까지 주식을 좀 사야 할 텐데요. 대형주는 보수하고 개별주 단기적으로 대응하자 의견을 주셨습니다. 교보증권 목동지점의 이진행 지점장께서는 배당 기준일을 고려한 저가 매수가 가능한 날이다. 이렇게 좀 의견을 정리하셨고요. 현대증권 마포지점의 이승태 과장께서는 리스크를 관리해야 된다. 주식 비중 축소하자 의견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섯 분께서 오늘 어떤 업종들, 종목들을 보면 좋을지 말씀, 의견 정리하신 것이 있는데요. 좀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김민수 차장께서는 일단 좀 포커스를 은행 쪽으로 맞추셨는데요. 삼성화재, 신한지주 이렇게 두 종목을 꼽으셨고요. 최종대 차장께서는 은행, 유통, IT 쪽에서는 반도체와 TV를 꼽으셨고 운수, 장비, 화학, 정유, 철강까지 좀 많은 업종들을 보고 계십니다. 신승용 대표께서는 IT 비중 30% 그대로 유지를 하시는 거고요. 중국 관련주 20% 비중 들어가셨고 타이어 10% 오늘 추가적으로 항공이 들어가 있습니다. 10% 비중을 실으셨고요. 현금을 한 30% 가져가는 게 맞겠다 의견 주셨습니다. 이진행 지점장 의견도 보겠습니다. IT, 금융, 건설, 기계, 화학, 바이오 이렇게 좀 꼽아주셨는데요. 지난번 의견과 좀 비슷한 상황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역시 IT와 금융이 들어가 있네요. 이승태 과장께서는 지수 방어주 보자 하셨는데 유틸리티 관련주들 보자 말씀하셨습니다. 예, 다섯 분의 의견을 정리해봤는데요. 오늘은 하나대투증권 도남동 지점의 최종대 차장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한 의견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예, 최종대 차장님 지금 연결이 돼 있나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최종대 차장님께서 주간 어떤 의견을 주셨었는지 먼저 화면 통해서 좀 만나보고 의견을 듣겠습니다. 최종대 차장께서는 일관적인 의견을 계속해서 주고 계신데요. 지난주 수요일장이었죠. 변동성 매물대가 정리가 되고 있다. 낙폭과대 대형주를 분할 매수하자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지금 뒤쪽에 보면 지난주 수요일부터 지금까지 계속 낙폭 과대한 대형주를 분할 매수할 시점이다라고 계속해서 의견을 주고 계신 거고요. 오늘 장에서도 변동성 확대를 이용한 대형주 매수 분할이 맞는 시점이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최종대 차장께서는 연말까지 주식을 계속 좀 늘려도 된다 이런 의견이신 것 같은데요. 오늘 시장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신지 함께 좀 정리해 주십시오. 예, 지난주 상황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요. 북한의 리스크 상황이 생각보다 빨리 극복이 되었고요. 때마침 미국 경제지표 개선 소식으로 대형주 분할 매수 전략으로 급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 연말 국내 증시가 큰 상승보다는 유럽의 안도감과 미국의 경제지표 개선 소식에 반대 장세를 보이고 있지만서도 약간의 숨고르게 들어간 거 아닌가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일 유럽과 미국의 증시 휴장으로 국내 증시에서도 외국인보다는 국내 기관의 매도 및 매수에 따라서 상승과 하락의 조정을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 주에 남아있는 주요 이슈도 28일, 29일, 내일 모레야 되겠죠. 이탈리아 국채 발행 예정 정도가 있는데요. 현재 시장 분위기로는 큰 충격 없이 지나갈 전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일 오전 주가 흐름을 보면 외국인과 기관의 꾸준한 매수 흐름 속에서 갑자기 지수가 급락을 하는 경우처럼 지수가 좁은 박스권에서 움직임을 보이자 선물옵션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대형 외국인 및 기관의 변동성 확대 플레이에 지수 움직임이 크게 출렁거리고 있습니다. 원인 및 루머가 여러 가지 나오고 있지만서도 아직은 확인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변동성 확대로 결과적으로는 외국인들 선물옵션의 포지션이 이익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 종합주가 지수가 박스권에 접어들어가고 있고 거래량이 급감하는 가운데 선물옵션을 이용한 이익 극대 전략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들 입장에서는 금년 증시가 오늘을 포함해서 3일을 남겨둔 시점이고요. 오늘의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날을 생각하면서 차분하게 마무리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변동성 확대로 금일 및 내년도 1월달 포트폴리오 수립에 혼란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일 현재 외국인과 기관은 약 500억, 1000억 정도의 순매수를 보이고 있고요. 개인들은 880억 정도를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이제 장 막판으로 갈수록 코스피 낙폭이 조금씩 더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코스피가 1844까지 올라왔고요. 기관 매수가 좀 다시 늘고 있는데요. 어제 33거래일 만에 매도를 보였던 연기금이 오늘 다시 좀 사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감 전략 좀 꼼꼼히 짜주십시오. 예, 결론적으로 연말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면 큰 기대보다는 종합주가 지수가 기대 반 우려 반으로 1800포인트와 1900포인트 박스권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미국 경제지표 개선의 기대감과 유럽과 중국의 소비 위축, 경기 둔화 우려감이 박스권 증시를 만들어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급감한 가운데 금일과 같은 선물옵션 투자자들이 매매로 종합지수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으나 미국 경제지표 개선과 같은 든든한 버팀목은 연말 및 내년 1월 증시의 기대감으로 남아 있습니다. 또 배당 투자와 관련해서는 이미 8월달, 9월달 주가가 이미 크게 하락하였고 12월 초의 하락도 이미 연말 주가에 반영한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즉 과거와 같으면 12월 중순부터 배당날 전일까지 주가는 하락하는 편이었지만서도 이미 주가가 조정을 보였고 특히 중소형 종목들이 11월 말부터 긴 조정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추가 주가 하락에 대한 압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계속해서 지수 하방의 안정을 기대하면서 대형주 중에서 IT, 화학, 자동차, 정유, 철강 업종 등의 포트폴리오를 편입하고 있고요. 유통업종 중에서는 현대그린푸드와 효태신라와 같은 성장성과 안정성을 보유한 종목을 계속해서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하고 있습니다. 금일까지 배당 전략으로서는 은행업종 중에서 일부 관심 있는 종목을 하나 포트폴리오 편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정부의 은행에서의 배당 자제 분위기로 과거와 같은 배당 성향은 기대하기 힘들지만서도 현재와 같은 은행 업종이 주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시점에서는 3에서 4% 정도의 배당 수익률을 기대하고 하나은행에 대해서 좀 매수 관점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유는 첫째, 외환은행 인수를 통한 ROE 개선이 기대가 되겠고요. 올해 ROE가 9% 선에서 외환은행 인수 후에 11.9%까지 상승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자회사들의 수익 개선 기대로 하나대투증권하고 하나 SK카드의 이익 기여도의 개선을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는 글로벌 신용 경색을 반영해서 35,000원대를 머무르고 있지만서도 1차 목표가 42,000원, 2차 목표가 48,000원까지 예상하면서 종목을 좀 매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장중에 그래도 은행주가 조금은 선방하는 느낌을 주는 느낌인데요. 오늘 하나금융지주 매수 관점에서 보자 배당 메리트가 있다라는 말씀까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대투증권 도남동 지점의 최종대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이번에는 선물시장 움직임 보겠습니다. 한맥투자증권 변지환 연구원 연결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장중에 코스피가 급락을 했었죠. 개인들이 선물 매도 프로그램 쪽에서 매수세가 1,000억 원 이상 들어오다가 다시 200억 원대 매도가 나오기도 했었고요. 현재는 또 프로그램 매도가 나옵니다. 선물시장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일단 지난 주말 해외 시장부터 살펴보면요. 예. 연말 가장 큰 불확실성으로 여겨졌던 S&P의 유로존 신용등급 평가가 1월 달로 연기되면서 경제 지표와 맞물려 상승을 지속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전일 주요 해외장이 휴장을 하였고 우리장 역시 특별한 해외 이슈 없이 수급에 의해 시장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면서 60일 이평선까지 자연스럽게 조정을 보였습니다. 오늘 우리장은 241.95로 전일 종가 대비 0.2포인트 상승 출발하여 장 초반부터 외국인의 현선물 매수에 베이시스가 호전을 보이면서 국가지방을 비롯한 기관의 프로그램 매수를 불러왔습니다. 21선을 향해 상승 흐름을 보여주었는데요. 그러다가 10시 30분쯤 시장에 중국군 북한 파병설, 증권사 주무실수 등의 루머가 돌면서 순간적으로 9.9 9포인트가 급락을 하였습니다. 이후 다시 빠르게 반등을 보여주었지만 변동성이 증가하면서 시장 베이시스는 다시 마이너스 1.8포인트로 악화되었고 장중 1200억가량 유입되었던 프로그램 매수가 매도세로 전환되면서 시장은 약세로 돌아선 모습입니다. 이렇듯 시장은 최근 상승세를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부정확한 뉴스나 루머에도 급락을 보이면서 아직은 불안정하고 바닥이 확실히 다져지지 않았음을 오늘 장중 급락을 통해 또 한 번 보여주었습니다. 김정일 사망 이후에 돌발 악재성 루머가 이렇게 많이 돌면서 오늘처럼 장중 급락을 보이는데요. 오히려 이런 때는 당황하지 말고 단기 매수로 짧게 대응하시면서 기존 자세에 대한 시각을 유지하셔도 될 것 같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선물 마감 전략 함께 짜봤고요. 한맥투자증권 전략 PB팀의 변지환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어. 오늘 말씀해 주실 내용이 좀 더 남으신가요? 예. 예. 몇 가지 좀 더 얘기하고 싶은데요. 예.
마감 전략 마무리 좀 해주십시오. 예, 그 올해 코스피 배당 수익률이 예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12월 들어서 주요 주체들의 프로그램 순매수가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내일 29일 수요일 내일이죠. 외국인의 배당락 이후 외국인의 대규모 선물 매도와 함께 시장 베이시스까지 악화된다면 제로 베이시스 이하에서는 유입되었던 물량이 본격적으로 청산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지난주 현무 시장에서도 그런 움직임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코스피 지수 상승률 대비 경기 방어주인 의약품이나 음식료 관련주들의 상승률이 높았는데 이것이 현물 쪽에서는 미리 대규모 프로그램 청산 물량에 대비를 해놓은 것이 아니냐라고도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내일 배당락 이후 외국인의 선물 매도 규모를 주목해서 보자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배당락일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신데요.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잘 체크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한매투자증권 전략 PB팀의 변지환 연구원과 함께 선물 시장 동향 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좀 더 구체적으로 오후장 전략 잡으는 시간 갖겠습니다.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 화상통해서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예, 국내 증시가 이제 좀 안정을 찾는 듯 한 것 같습니다. 장중에는 좀 낙폭이 크게 나왔기도 했었는데요. 오늘 시장 그럼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네, 오늘 시장에 대해서 일단 말씀 좀 드려야 될 게 오늘 오전 중에 그 주가 급락을 한번 했던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시장이 여러 가지 설이 있었습니다. 김정은 사망설도 있었고요. 또 중국군이 북한에 주둔한다는 얘기도 있었고, 또 아니다, 매도 자체가 실수로 나온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고는 있지만 어쨌든 간에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증시가 하락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또 낙폭을 지금은 좀 줄이긴 했지만은 큰 폭의 하락이 나왔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락이 왜 나왔는가, 그리고 왜 이렇게 상황을 악화시켰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지금 가장 크게 생각될 수 있는 부분은 역시 그렇습니다. 미국 시장이나 그다음에 유럽발 증시도 지금은 상당히 한산한 상태고, 또 미국 시장도 어제 휴장이었지만 최근에 상승세를 계속 이어나가는 상태였었습니다. 그리고 일본 시장이나 중국 시장도 오늘 그렇게 큰 폭의 하락이 나오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장이 사실은 특별히 지금 급락을 할 만한 이유가 없는 상태예요. 특별한 요소가 있다든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오늘의 하락은 제가 판단하기에 가장 큰 요소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웹도독 현상, 즉 선물 시장이 다른 증시에 비해서 비례적으로 크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지금 연말이라서 상대적으로 거래가 축소되어 있는 시점에서 시장이 변동사항이 없는 상태에서 움직임이 크게 나왔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거래 자체가 없는 상태에서 한번 작은 충격도 지금은 크게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요소가 있고요. 이러한 상황에서는 어쨌든 간에 이 추세적으로 붕괴되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종목이 좀 많이 출렁거려도 지금은 보유를 하시는 편이 낫고요. 상황적인 개선을 차라리 노리시면서 저가 매수라든지 추세 강한 종목의 저가 매수라든지 이렇게 방향을 잡으시는 게 가장 좋을 듯 하고요. 그다음에 배당을 노리는 종목은 오늘까지 매수를 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배당 수익이 높은 KT라든지 SK텔레콤 같은 주식들이 좀 많이 빠지는데 지금 마감 전략 30분 정도 남기고 있거든요. 이 같은 종목들 사봐도 괜찮다, 이렇게 의견을 주시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배당 관련 종목들은 아무래도 이제 배당 성량이 높을 경우에 그 전에 주가가 상승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 주가가 작년 같은 경우도 KT가 배당을 하고 난 다음부터 계속 주가가 내리막을 탔던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원래는 연말 시장이 지금 중대형주는 별로 좋은 흐름이 안 나왔었기 때문에요. 사실 배당에 대한 메리트는 그다지 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투자자들께서 이제 배당을 굳이 받으시겠다면 그 기준을 잡으시라는 것이지 배당 투자를 꼭 하시라는 뜻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장중에 지수가 좀 크게 흔들리기는 했지만 장 초반부터 강했던 테마주들을 보면 헬스케어 관련주들, 그리고 또 장중 크게 움직이면서 또 방위산업 관련주들이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지금 이 시각 눈에 띄는 업종이나 종목들이 있다면 핫한 종목부터 좀 정리해 주십시오. 예, 오늘 종목 강로부터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유진 로봇이 있겠습니다. 신고가 경신을 오늘 하면서 상한가 근처까지 상승을 했다가 지금 9% 정도까지 이제 상승폭을 좀 축소시킨 상태인데요. 이런 종목들이 당분간은 계속 강세를 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큰 화두는
저출산 정책 관련 종목이고 그다음에 노인복지나 헬스케어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유진로봇 같은 경우에 어제 상승은 저출산 관련해서 상승이 나왔고 또 오늘은 막판에 가서 노인복지 관련해서 로봇 생산이 또 메리트가 되면서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강세가 좀 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현재로서는 추가 상승을 노리는 대응을 하셔도 좋은데 무리한 추격 매수는 좀 자제를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오늘 헬스케어 관련주들도 상당히 움직임 폭이 큽니다. 인피니트 헬스케어가 오늘 상승폭을 크게 키웠다가 장중에 지금 밀려버린 상태인데요. 어쨌든 간에 강세를 좀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동해안 헬스케어 관광에 대한 육성 소식이 있으면서 상승세를 탔습니다. 이 헬스케어나 노인복지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재료가 이런저런 게 많이 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으로서는 그 관련주들이 계속 돌발적인 상승이 나오기가 쉽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들께서 쫓아가는 대응보다는 밑으로 밀렸을 때 저가 매수를 한다든지 뭐 이런 대응을 한번 계속 노려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정리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ETI가 오늘 상승이 상당히 좋습니다. 11% 정도 지금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단기 신고가 경신을 했습니다. 업황에 대한 기대감, 그 다음에 또 지금 LG나 삼성이 아몰레드 TV 55인치 생산을 또 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거기에 대한 수요감 증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오늘 돌파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오늘 헬스케어 관련주들이 장중에 급등을 했었고 점상을 비트컴퓨터, 인성정보 이런 종목들이 갔었는데요. 인피니트 헬스케어는 조금 조정 나올 때 사봐도 괜찮을 만한 종목이다 이런 의견이신 건가요? 지금 헬스케어 쪽은 아무래도 이제 인피니트 헬스케어보다는 신규로 상승세를 타고 있는 인포피아나 아니면은 오스테미 블란트 같은 종목들이 좀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종목분들도 역시 최근에 시장 특성을 보면 올랐다가 내려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정 타이밍을 기다려서 거기서 공략을 하시는 게 가장 효과적일 것 같고요. 또 오르면 팔았다가 다시 접근하는 식으로 가시는 것이 지금 좀 더 좋겠다. 이렇게 좀 정리하겠습니다. 예, 연말을 맞아서 장이 재미가 없는데요. 헬스케어 관련주 들어가서 수익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일단은 인포피아, 오스템, 임플란트 쪽으로 관심 갖자라는 말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핫한 종목 봤고요. 이번에 콜드한 종목 보겠습니다. 투자 시 주의해야 될 종목 있으면 좀 함께 정리해 주십시오. 예, 오늘 삼성전기가 상당히 큰 폭의 하락이 나왔는데요. 삼성 LG의 지분을 삼성전자에 상당히 헐값에 넘겼다는 의혹이 들면서 주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주주들을 무시한 처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주가가 약세를 타고 있고요. 오늘 거래량이 상당히 크게 터지면서 아침에 개파락도 크게 하고 또 회복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약세를 좀 더 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삼성전기는 분명히 메리트가 있는 종목입니다. 따라서 주가가 좀 더 하락이 나오고 안정을 찾으면은 거기서는 주가의 저점 매수 개념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좀 더 진행을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안철수 연구소가 오늘 하락이 큽니다. 사실 12월 중순 이전부터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서 오르락내리락 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하락이 본격화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 구간이 좀 더 심화될 가능성이 있고 본격적인 조정 구간이 나올 수 있으니까 섣부른 저점 매수보다는 추이를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 남해화학이 주가가 조정을 많이 받습니다. 지수가 약세를 타기 때문에 더 조정을 많이 받는 상황인데 연속 조정이 나오고는 있지만 기존의 흐름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소에서는 매도 안 되는 최근의 상승세를 타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조정 구간이 깊어질수록 저점 매수를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매수가는 지금 1,800원 정도 제시를 해드렸는데요. 지금 주가가 1,700원까지 내려온 상태입니다. 접근이 가능할 것 같고요. 목표가는 12,000원 정도, 그리고 손절가는 10,000원 정도로 그렇게 기준을 잡으시면 무난한 대응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삼성전기, 안철수 연구소, 남해화학까지 오늘 좀 급락이 심하게 나오는데요. 그중에서도 남해화학을 매수 관점에서 들여다보자라는 말씀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부터는 구체적인 마감 전략과 함께 포트폴리오 짜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지금 제 옆에는 솔로몬 투자증권 압구정 지점의 박창윤 대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앞서서도 좀 살펴봤지만 지금 시장 상황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지 먼저 좀 여쭙겠습니다. 네, 예. 일단 시장 상황 자체는 지금 21선에 걸쳐서 방향성을 탐색하고 있다.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일단 오후장 들어서 지금 지수 자체가 상당히 이제 그 낙폭 자체를 확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사실 오전장까지만 하더라도 업종별로 뚜렷한 호불호가 나뉘지 않는 가운데 이제 차분히 연말장 맞이하는 그런 시장은 그런 차분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오전 중에 이제 딜미스 또는 혹은 북한 이제 중국 쪽에서 북한 파병설 이거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상당히 그 2%에 가까운 급락 흔들림이 크게 나왔었는데요. 예. 그 이후에 곧바로 이제 시장에서는 지수 자체의 하락폭 자체를 대부분 다 만회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조금씩 흘러내리기 시작하면서 어찌 보면 이제 오후장 들어서 하락폭을 크게 키우고 있는 모습인데요. 바로 이러한 측면이 증시 자체가 그만큼 이제 변동성 자체를 싫어하고 있는 모습, 즉 그 체력 자체가 상당히 약화되어 있는 가운데 그만큼 변동성에 취약하고 있는 그런 모습 자체를 반증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수 자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일단 대외적으로 지금 한번 살펴보더라도 지금 대부분은 미국 및 유럽 증시가 크리스마스로 인한 휴장을 맞이한 가운데 상당히 이제 조용히 차분한 가운데 내년도 증시를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예. 그러한 측면에서 좀 이런 흔들림이 나와서 상당히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당황을 하셨을 텐데요. 어찌 보면 장중 흔들림이니만큼 변함없는 투자 전략 그대로 유지하시기를 권고를 드리면서요. 일단 오늘 특징적으로 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그 내일 대표적인 이제 그 배당 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자체를 획할 수 있는 오늘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배당주들의 낙폭이 상당히 두드러진 모습입니다. 대표적인 배당주들로서 뭐 KT, LG 플러스, SK텔레콤 이런 이 통신주들을 비롯하여 이제 뭐 정유주 대부분의 종목이 낙폭을 크게 키우고 있는 모습인데요. 예. 이런 것들은 이미 가격이 어느 정도 선반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배당 투자하시는데 상당히 유의하시는 어떤 하나의 측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2시 37분입니다. 이제 폐장을 한 23분 정도 앞두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셨던 그 같은 종목들 지금 사보는 건 좀 어떨까요? 상당히 좀 약간 저 같은 경우에는 위험한가요? 상당히 예. 보수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12월 달 들어서 이미 프로그램 매수 쪽에서 이미 3조 원 이상 상당 부분 유입이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내년도 들어서 언제든지 이제 매물 부담으로서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흘러내릴 수 있는 부분, 즉 배당은 받을 수 있지만 그 이상으로 주가가 하락했을 때는 투자자분들께서 시세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유의한 접근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배당 메리트는 이미 지나갔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거고요. 자, 이제 2011년도 오늘까지 3거래일 정도 남았고 2011년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2012년도 대비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요. 글로벌 이슈에 따라서 국내 증시가 크게 움직입니다. 우리가 좀 체크해 볼 만한 지표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리 좀 해주십시오. 네네. 예. 일단 유로존과 미국과 중국 쪽 이런 지표들도 유심히 살펴보셔야 하지만 국내 지표 그중에서 특히 배당락과 연말 윈도우 드레싱 효과의 그 대립 구도를 한번 유의 깊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해드리면 이번 주 가장 중요한 체크 포인트는 배당락 때 연말 윈도우 드레싱의 어떤 대립 구도 속에서 어느 부분이 힘이 셀 것인지 그 부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그 부분 말씀드리기 앞서 유로존과 미국 쪽, 중국 쪽 지표 간단하게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로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리스마스 및 연말 휴가 시즌 들여서 큰 정치적 이벤트는 발생하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 조용한 가운데 27일부터 29일까지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단기 국채 입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탈리아 국채 같은 경우에는 10년물이 현재 7%를 넘어서 있는 어찌 보면 위험 구간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지난주 스페인 국채 입장 발행에서도 보듯이 이번 국채 입찰 같은 경우에는 무난히 넘기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미국 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 좀 쉬어가는 분위기 속에서 지금 시카고 ISM 제조업 지수와 그리고 주간 신규 수입 청구 건수 자체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해서 미국의 장밋빛 경제 지표를 이끌고 있는 어찌 보면 실업률, 고용지표 호전에 있어서 어느 한 축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측면 한번 유의 깊게 보시길 바라고요. 무엇보다도 이번 주는 한국 증시에서 배당락과 윈도우 드레싱 효과 중에서 어떤 부분이 더 힘이 셀지 이 부분을 한번 유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연말의 주요 관전 포인트인데요. 개인적으로는 시장에서 어느 정도 중립적인 영향 자체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영향을 기대하고는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12월 달 들어서 프로그램 측에서 3조 원 이상 어느 정도 배당 투자를 겨냥한 매입 자체가 유입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장중에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이 있고요. 한편으로는 이제 윈도우 드레싱 효과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기간은 매입 자체 유입 자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중립적인 대응이 있을 것이다 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이제 간단하게 또 말씀드리면 기업 경기 실사 지수 바로 이제 내일장 앞두고 있고요. 그리고 29일 날 이제 주식시장 폐장과 더불어서 알뜰 주유소 출범하니까 여기에 관련된 뭐 GS라든지 현대중공업 이런 부분도 한번 유의 깊게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예, 글로벌 그리고 국내 쪽 이슈들까지 함께 좀 정리를 하셨습니다. 지금 가장 크게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28일, 29일로 예정되어 있는 이탈리아 국채 발행이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될 것인가 이 점일 텐데요. ECB가 돈을 풀기로 하고 첫 번째로 이뤄지는 국채 발행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금리가 7% 이상으로 올라가도 시장에 큰 영향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겁니까? 일단 시장에서 어느 정도 시장 크게 충격을 주지 않은 채 2011년장은 마무리할 것이다 이런 측면을 좀 보고 유의 깊게 보고 있고요. 지난주 스페인 국채 입찰에서 이미 한 50억 이상 56억 유로인가요? 정확하게는 지금 수치 자체는 기억이 안 나지만 자기가 원했던 그 수준 그 금액 이상을 성공적으로 발행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무래도 그 7%를 넘어서는 위험 구간이 있기는 하지만 이 부분 자체를 좀 무사히 넘기지 않을까 하는 시장은 컨센 자체가 모아지고 있는 걸로 제가 확인하였습니다. 예, 무난하게 연말을 맞을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박찬민 대리님, 이제 장 마감을 한 20분 앞두고 있는데요. 마감 전략 짜주십시오. 네, 예. 일단 시장 마감에 있어서 일단 지금 한번 배당 투자를 하셔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지금도 고민이 클릭을 많으실 것 해야 되나 같습니다. 말아야 되나 걱정이실 것 네,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사실 저도 이제 이 부분 오전 중에 계속 고민하다가 상당히 나온 측면인데요. 어느 정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장이 어느 정도 선 반영되어 있는 측면에서 막차를 탔을 때 어느 정도 득보다 실이 더 크다는 측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이 부분 좀 신중하게 대응하시기를 권고를 드리면서요. 일단 내일장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배당락에 따른 이런 주가 조정 부분과 윈도우 드레싱 효과 중에서 어느 부분이 힘이 셀지 여부 한번 유의 깊게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라면서요. 그리고 이제 기술적으로 한번 시장을 한번 살펴드리면 김정일 사망에 따른 그 지정학적 리스크 제시가 올해 마지막 악재의 하이라이트를 장식한 가운데 이제 박스권 하단 진입에 따른 단기 낙폭 과대 인식으로 현재는 단기 반등 국면에 접어든 상황입니다. 지수는 지금 현재 21선에 걸쳐서 방향성 탐색 중인데요. 단기적으로는 지난주 두 차례의 갭 상승 영향에 따른 일정 부분 갭 메우기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거 자체가 현재 오늘 오후장 들어서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수 자체는 상당히 밀리고 있지만 아무래도 박스권 등락 속에 반등 장세는 꾸준히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포인트로서 제시해드리는 게 지난 두 차례의 상단을 기록하였던 121선 돌파 여부 이 부분이 어찌 보면 현재로서 제가 보고 있는 가장 중요한 투자 포인트입니다. 이 부분을 넘어서야지 앞으로 추가적으로 뭐 1960선이라든지 2000선이라든지 더 바라볼 수 있는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전략으로는 이제 명일 배당락 이후 내년도 성장 모멘텀을 보유한 종목 위주로 선별적으로 접근하시면서요. 두 차례 갭 상승에 따른 가격 부담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 눌림 매입 공고드립니다. 예, 오늘 관심 종목이 있으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현대 홈쇼핑 한번 제시 한번 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 지금 오전장에서는 좀 파란불 보이더니 오전 들어서 지금 다시 빨간불로 이렇게 돌아서는 모습인데요. 현대 홈쇼핑 같은 경우에는 좀 유의 깊게 보셔야 될 부분이 바로 이제 경기 방어주적 성격과 더불어서 이제 성장 모멘텀을 보유한 주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안정적인 사업 포트폴리오를 보유한 가운데 꾸준한 성장성을 보이고 있는 미인주인데요. 11월까지는 사실 이것 자체가 모습 자체가 좋지 않았습니다. 12월 달 들어서 이상기업의 이제 홈쇼핑주 이 부분이 상당히 이제 주춤하는 모습을 드렸는데요. 12월 달 들어서 이제 갑작스럽게 추워진 날씨에 TV, 인터넷 등의 부분에서 취급가가 증가를 하면서 아무래도 영업이익에 상당히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을 했고요. 예. 또 영업이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보험 매출도 30% 이상 증가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차트 한번 보면서 기술적인 부분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일단 현대홈쇼핑 같은 경우에 기술적으로 한번 보시면 지난 2월달 저점 기록한 이후에 고점 대비해서도 대략 한 68% 선에서 이미 조정 자체가 마무리되고요. 지금 현재는 이렇게 재상승하고 있는, 중기적으로 재상승하고 있는 모습 자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봉상 보더라도 지금 하락 추세선을 그었을 때 지금
어느 정도 이제 하락 자체를 마무리하고 지금 상방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눌림 자체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12만 지금 9,500원 선인데 바로 12만 7천원 밑에서는 이렇게 한번 눌림 매입으로서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게 어떤가 한번 공고를 한번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바로 지금 목표가라든지 전략으로 바로 들어가드리면 전략으로 이제 비중 20% 한 달에서 두 달 중기적인 접근 이렇게 말씀드리겠으며 12만 7천원 선 밑단에서 한번 매입하시기를 이미 오늘 한번 찬스를 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도 이렇게 한번 내일장이라든지 한번 지켜보시면서 매입하시기를 권고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전고점은 14만원 그리고 그 손절가는 종가 기준인 전저점 부분인 12만 2천원 선 이 부분 한번 제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현대 홈쇼핑을 포트에 담으신다는 말씀하셨는데요. 먼저 지난주까지 포트폴리오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예, 현재 박창윤 대리 포트폴리오가 지금 화면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삼성전기가 20%, 대한생명이 30%, 현금 비중이 50% 있으셨는데요. 삼성전기가 수익률이 마이너스 4%대입니다. 삼성 LED 지분을 헐값에 삼성전자에 넘긴다 이런 소문이 좀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대한생명은 4% 가까이 수익을 내주고 있습니다. 오늘 새롭게 20% 편입을 하시는데요. 일단 가지고 계신 종목 중에 좀 AS 받을 종목이 있을까요? 네,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이미 수차례 지금 시장에서 많이 말이 나온 종목이기 예. 때문에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고요. 삼성전기는 뭐 지금 대불확실성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상당히 크게 밀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갭 하락하면서 지금 외인하고 메인의 기간 매입 손절 매도 자체가 집중이 되면서 하락이 나온 만큼 삼성전기 손절가를 79,000원 네, 주셨죠? 79,000원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이 부분 하회할 경우에 전량 손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장 7% 밀리는데요. 그래도 아직까지 손절가가 나온 건 아니고요. 예, 삼성전기 AS 해주셨고 대한생명도 좀 봐주실까요? 네, 대한생명 같은 경우는 7,200원 선 한번 눌림 매입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그리고 이번 주 월요일 비롯해가지고 지금 7,200원 선에서 한번 제대로 눌림을 준 상황입니다. 그리고 눌림을 준 이후에 지금 꾸준히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종목 말씀드렸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기간의 매입 이 투자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계속해서 기간의 매입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이상 자사주 매입이 종료하는 시점이 1월 중순까지는 한번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지켜보시기를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예, 오늘 현대 홈쇼핑이 추가가 되면서 박창윤 대리님 포트폴리오가 완성이 됐는데요. 완성된 포트폴리오 다시 한번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세 가지 종목이 포트에 편입이 되게 됐습니다. 세 종목은 대한생명 30%, 삼성전기가 20% 오늘 신규로 들어가는 현대 홈쇼핑까지 20% 비중이 있으시고요. 현금 30%를 들고 가십니다. 예, 현대홈쇼핑 매수가를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릴게요. 오늘 장에서는 아직 매수가가 나오진 않고 있는데요. 12만 7천원 선 아래로 내려갔을 때 매수를 해보자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목표가 14만 원 제시하셨습니다. 함께 매수하실 분들은 손절가까지 잘 메모를 해두시고요. 삼성전기는 손절가 7만 9천원 선 꼭 지키자라는 말씀까지도 덧붙여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감 전략 잡았습니다. 솔로몬 투자증권 압구정 지점의 박창윤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장 내일장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저희는 잠시 뒤 2부 시간에 종가 가지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